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구구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돌발 행동이 우려됩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 곳곳에 도로 파임 현상이 생기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지면서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 또한 접근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원재료인 물김값이 폭락하는데도 김값은 되려 폭등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관계기관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난 구멍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적 많으실 겁니다.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도로에 크고 작은 구멍이 생기는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예방책은 없는 건지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치 지뢰가 터진 것처럼 도로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한 차선에도 곳곳이 파여 있어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주 내내 왔던 눈이 녹으면서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으로 많은 화물 트럭과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도로가 파인 곳을 지나갈 때마다 차량들이 크게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누더기 도로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 구멍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쿵쿵 하니까 뒤에 타신 선임도 조금 그렇고 저 역시도 차가 고장나니까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냥. 광주 도로 파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폭설 기간 광주에는 1000건이 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건데 도로에 스며든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았을 때는 15대에서 20대 정도 접수가 되는데 지금은 한 100건 이상 정도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눈비가 잦아져 도로 파임 현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전에 도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약해진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균열이 있고 또는 그 침하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야지만 그거 가지고 미리 선제 복구를 하면 훨씬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됐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 한 3에서 5배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광주시는 도로를 복구하는 것도 버거운 만큼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응급복구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로 파임 현상, 땜질식 처방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만큼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했는데요. 평년보다 심한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는 데다 하늘도 맑게 드러나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8일 대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발언자들은 광주 집회에 참석 등 보수 결집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을 겪은 지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에 반발했고 광주시는 특히 5.18 민주광장에서의 극우 집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앞이 경찰 추산 2만 5천 명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데 이들은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처럼 춥고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해서 이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1,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대구 집회에서 비상계엄은 100% 계몽령이라고 발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합니다. 계몽령은 계엄령과 계몽을 합친 것으로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실태를 깨닫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표현입니다. 5.18을 겪은 광주 시민들은 탄핵 반대 집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무참한 살육을 당했던 광주, 이 아픔을 담고 있는 광주에서까지 와서 소위 전두환과 같은 이런 행위를 동조하고 그런 자를 파면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을 옹호하는 행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 5.18 정신계승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광장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고 했던 내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5.18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고 5.18의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가해하는 2차, 3차의 폭력이기 때문에 또 경찰에 먼저 집회 신고한 단체가 있어 탄핵 반대 단체의 광장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광장 사용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작 시간대는 다르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같은 날 열리는 만큼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를 이곳 금남로에서 열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체 간 충돌이나 극단적 세력의 돌발 행동도 우려되는데 해당 단체는 준법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활동이 끝난 5.18 조사위가 관계부처에 대정부 권고안을 보내놓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조사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4년치 자료만 해도 280만 쪽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모두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됐던 전원위원들의 심의 의결 속기록, 직권 사건들의 개별 보고서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조사위가 생산한 자료는 A4 용지로 284만 쪽, 1톤 트럭으로 2대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 수많은 자료들은 다 어디로 옮겨졌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위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묶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열람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 또한 접근이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강주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국가기록으로 넘어온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18 관련 자료만 특별하게 본인들이 관리한다던가 이건 아닌 거죠. 조사위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과거사 업무와 관련해 활용 가치가 충분합니다. 5.18 기록관과 5.18 기념재단은 광주로 자료를 옮겨받아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진상규명 후속 작업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과 기록관은 조사위 해산 이후 기록물을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동의안을 국회에 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한 정치권도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위조차 5.18 기록물은 보관보다 활용이 중요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한 위원회의 기록물은 이미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당의 의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5.18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 달리 5.18 광주라고 하는 현장이 있고 이 현장에
그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재단이나 기록관이 있습니다. 여타의 방법으로 광주라고 하는 현장으로 옮겨주는 경우에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방대한 자료들이 무쓸모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전남 현안 사업들이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와 광양 등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신안과 영광 등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환영 성명서를 내고 조기 대선 공약으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인 물김값이 폭락하는데도 김값은 되려 폭등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소비자도 생산자도 울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년 만에 최대 가격 상승을 기록한 마른 김과 폐기대란 속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물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가격 괴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몇 년 경험해 봤지만 처음 겪은 일이에요, 이게. 작년하고 올 상을 처음 겪은 일이라 너무 이게 바란스가 안 맨다 이거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물론 기재부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채취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고 안전상 문제로 야간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김양식장 관리선에 작업 시 입출항 신고를 의무화해 미신고 작업 자체의 과태료 혹은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딱 관리선이 나가서 작업을 안 해주면 바다에서 말목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딱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 시설이 막을 수. 기존 김양식 시설 확대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당장 오는 7월부터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어가를 위해 김양식으로의 업종 전환을 허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김 과잉 생산과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대체 업종을 개체굴 등 타 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가공 유통 분야에선 마른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공 공장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300억 원가량으로 노후화된 가공 공장의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김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 노후화된 시설이 저희 전남도내에는 태반이거든요. 관계기관 합동 김 유통질서 점검단은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 전국 김 유통가공 업체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지금 단위 매주 계속 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혹시 유통업체에서 저희도 이제 유통업체도 이제 가격대를 계속 조사를 할 거고 그때 혹시 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의견을 청취를 듣고 뭐 그때 저희가 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민들을 중심으로 김 시장 안정을 위한 자구책도 나오는 상황. 고흥 등 지자체에서는 계약 재배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국김공사 설립 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취약한 김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보증금만 5억 원가량인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앞 원룸촌입니다. 이 건물 전세 임차인 11명은 지난해 11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대학생, 교직원 등 임차인 대부분은 청년으로 보증금은 총 5억 5천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집주인은 동생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를 통한 사기를 주장합니다. 계약할 때 너만 전세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여기 다 월세다. 그렇게 말을 해서 다 이제 그러면 나만 전세네 하고 했는데 이제 터지고 나니까 다 전세였던 거예요.
문제는 피해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가족 명의 등으로 소유한 원룸 건물이 2채 더 있는데 모두 경매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건물입니다. 이곳도 고지서가 쌓여가고 있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리하던 그 원룸의 3개가 대부분 전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9대1 정도로 거의 전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갭 투자를 한 걸로 저희는 추정이 되고요. 지난해 순천에서는 아파트 218채를 자기 자본 없이 사들여 전세보증금 95억 원에 가로챈 집주인 등 공범 5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모임을 꾸린 원룸촌 임차인들은 정치권과 순천시에 법률 상담 등 피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새로 취임한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법부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사법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도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제때 권리구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광주 북구의 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해 11월 서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에게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정치권의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고흥군을 제외한 전남 동부권 대부분 지자체들은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전라남도의 도비 예산 지원 방안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광양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에 투입된 시 예산만도 1,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민들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의 회복을 위해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사실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경기 침체와 연동돼 2024년 세입 감소 규모만도 9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조차도 삭감시켜야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세입이 지방세가 한 70억 정도 감됐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작년에 주기로 한 교부세가 95억이 더 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그 예산의 그 사업을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지금 다 못 해줬거든요. 공군을 제외한 광양만권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유례없는 불황으로 세입이 반토막이 난 여수시는 물론 순천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도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도비 예산 지원이 현실화할 수만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해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도에서나 아니면 또 중앙에서나
그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돼서 시민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일단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내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현재 지역화폐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등 민생회복지원금을 대신할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승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여론에 여전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국 최초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진도군이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해 K민속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만 9천여 명의 진도군. 지역 인구의 0.69%가 예술인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습니다. 아리랑과 다시래기, 식김굿 등 국가무형유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의 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한 프로듀스 진도와 생활권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 원도심 마켓 등 지난해 예비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섬에서 지금까지 잘 형성되어 온 우리 민속문화예술 이 우수성을 잘 알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전승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 문화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도군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2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행사와 예술인들이 머물 수 있는 예술 스테이 조성 등 7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글, 그림과 소리 등 전통 자원의 매력을 재확립하고 진도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진도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가 예술이 발굴이 안 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잠자고 있는 문화예술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굴을 하고 소치 허령과 무송 박병천, 국창 신영희 등 그림과 춤, 국악의 고장인 진도군. 남도의 소리와 민속문화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알리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구성된 실내 악단이 창단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바이올린과 비올라, 피아노 등 분야별 단원 7명을 선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합주 연습과 파트별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실내 악단 창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시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어부산이 반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로 방식이 달라 통일된 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탑승구 앞에 줄을 선 승객들. 안내문을 든 승무원들이 다가갑니다. 가방 안에 전자기기나 배터리 있으십니까? 일일이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용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에어부산이 배터리가 없는 수화물만 선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기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안내 방송을 내보냅니다. 손님 여러분,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선반에 보관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일제히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탑승 전 승객에게 보조 배터리 선반 보관 금지에 대한 동의를 받기로 했고, 티웨이 항공은 비닐백 포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안전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조치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보조 배터리 소지 지침이 달라 정부는 이렇게 비닐백에 넣어 보관하는 등 통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상 기내에는 포장된 보조 배터리만 지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포장 방법과 소지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는 방침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만큼이나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했는데요. 평년보다 심한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높게 오르는 데다 위성 영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활동하기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사이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8도까지 낮아져 있고요. 담양도 영하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9도 분포로 낮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7도,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례의 현재 기온 영하 8도까지 낮아져 있지만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종종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